상월결사 인도 대장정이 날을 더하면서 순례단의 부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성도지 부다가야를 향한 완주 의지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지진 참사 구호를 위한 불교계 온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주 마곡사와 부산 해광사, 가야문화진흥원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성금을 전했습니다. 천태종도 종단 3대 지표 중 하나인 애국불교에 기반해 튀르키예 긴급 구호 성금과 물품 지원에 나섰습니다. 튀르키예 강진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돕는 BBS 불교방송과 아름다운 동행의 특별 모금 생방송이 오늘 23일 진행됩니다. 우리 문화재의 아름다움을 살려온 이금복 번화장이 국가무형문화재 기예능협회 이사장에 취임했습니다. 이금복 이사장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상월결사 인도 순례단의 대장정이 날을 더해가면서 발바닥 물집과 배앓이 등으로 통증 치료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워지고 있는 부처님 성도지 부다가야를 향한 차오르는 신심에 완주 의지는 오히려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인도 현지를 동행 취재 중인 박준상 기자입니다. 극심한 빈부격차와 뿌리 깊은 계급제, 숙소를 벗어난 이방인들이 느끼는 이질감. 우스갯소리로 호텔 안과 바깥으로 구분된다는 인도에서 길 위에서 먹고 자는 생활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 만큼 한국 불교 중흥을 위해 기꺼이 밖으로 나아가길 택한 상월결사의 긴 여정은 순간순간이 원력으로 채워집니다. 매연과 소음 가득한 시장 바닥과 쇠똥밭, 랜턴 빛만 보이는 밤을 지나 사르나트에서 300km가량 떨어진 성도지 부다가야로 한 발 한 발 내딛습니다. 근데 익숙하지 않아요? 똥을 처음 밟았어요. 태어나서? 응. 기념할 만한 날이네. 기후와 식사, 수면, 화장실 문제 등 모든 것이 한국과는 다른 환경이지만 각오한 어려움이기에 일찌감치 적응을 마쳤습니다. 오늘 일상에서 항상 분별과 욕심에 찌들려서 살지만 인도라는 나라에 와서 취할 것이 없으면 그 분별도 떨어지고 망상도 떨어지고 해서 다 도인도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43일간 하루 평균 25km를 걷는 대장정이 이어지면서 어려움에 맞닥뜨린 순례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물집과 염좌 등 발과 관련된 부상뿐만 아니라 오염된 물로 인한 배앓이 등 이른바 물갈이를 경험했고 수경지에선 벌떼의 공격을 받아 눈까지 퉁퉁 부었습니다. 메탈, 설사, 족저근막염이나 이런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질환들이 이제 오래 겪고 이러니까 좀 탈이 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씩 치료하면서 중간중간 버스 탑승하고 또 수경지 가서 또 치료하고. 이에 순례단을 이끌고 있는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다시 한번 순례대중 앞에서 고통을 감내하면서 서로의 배려를 통해 이겨내자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반찬 가짓수를 줄이더라도 안전한 재료 위주로 익혀 먹도록 하고 부족한 수면이 방해받지 않도록 새벽 도량석에 앞서 소음을 일으키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걸어서 못 가면 휠체어를 타고 휠체어를 못하면 앰뷸런스를 타고라도 단 한 명도 나고 없이 완주할 것을 그래서 기꺼이 아픔도 받아들이고 배탈도 받아들이고 감기도 받아들이고 오고 가며 다치는 것도 받아들이고 벌에 쏘이는 것도 전생업이라 생각하고 잘 이겨내서 여기 모두 순례를 원만히 마칠 것을 기원합니다. 부처님 성지로 다가갈수록 커지는 충만감에 순례단의 발걸음은 흔들림 없이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최악의 지진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 국민들을 돕기 위한 불교계 온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제6교구 본사 공주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봄말사 모금 등으로 마련한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금 4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일부에서는 20만 명까지도 하고 지금 저기 하도 이제 거기가 그 날씨가 춥대요. 그쪽이 막 진눈개비도 내리고 그러니까 구호품을 전달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좋을 것 같아. 우리 불자 기업들한테 우리가 구입을 해서 현찰로 주는 것도 좋지만은 현찰보다는 구호품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부산 기장 해광사 주지 태공 스님도 어제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금 1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전쟁에 참가해서 싸워준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형제국이라고 그러잖아. 그 나라에 대한 그래도 작은 보답이라도 또 인류를 살아가는 같은 사람들이 희생된 데 대해서 같이 이렇게 공감해서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그런 마음이 곧 우리 불자들이 가져야 할 그런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그 불자에서 예. 스님 우리가 좀 이렇게 그쪽을 위해서 어떻게 해양할 수 있는 방향이 없겠느냐. 아 잘됐다 했어요. 인탈 종교화 시대 때 또 적게나마 이래도 또 경사섭의 어떤 이런 실천 사항이 오늘날 그 불자님들에게 좀 더 신심을 고취시키고 또 포교의 또 일원이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사단법인 가야문화진흥원 이사장 도명 스님도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튀르키예 구호 지원금 1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도명 스님은 김해 신도시에 건립 중인 가야 역사문화센터를 내년에 완공할 예정이라며 가야 불교를 중심으로 한 한인도 교류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천태종도 지진 참사로 슬픔에 빠진 튀르키예 국민들을 위한 긴급 구호 성금과 물품 지원에 나섰습니다. 천태종은 종단 3대 지표 중 하나인 애국불교에 기반해 국가보훈처와 함께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정기적 지원도 지속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홍진호 기자가 전합니다. 천태종 나누며 하나되기와 관문사, 서울 남부보훈지청이 최근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을 위한 행복나눔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방역 물품 일체와 헬리코박터균 진단 키트, 곰탕 등을 한데 모아 지역 내 호국보훈 유공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보훈처에서 반찬을 조금씩 제공해 드리긴 하는데 아마 저런 추어탕이나 저런 곰탕들 이게 몸이 좀 보양될 수 있는 저런 걸 좀 먹으면 아마 좀 힘이 좀 나실 것 같습니다. 네. 전달식에 앞서 가진 간담회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참전했던 튀르키예의 지진 참사 소식이 화두가 됐습니다. 천태종과 보훈처 모두 튀르키예 국민들을 위한 성금 모연을 벌이고 있다며 특히 올해가 정전 70주년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고 공감했습니다. 아까 뭐 튀르키예 그 지진 성금 모금 하시는데 제공하실 때 올해 정전 70주년이고 튀르키예가 아까 형제 국가하고 참전해서 우리 국민들 많이 우리가 참 늘 그런 어떤 참 부강한 이 하나의 평화를 잘 지키고 발전시키기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옛날에 참 어려웠던 그런 시절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천태종은 관문사 등 종단 산하 사찰에 지진 참사의 아픔을 나누는 현수막을 내건 가운데 오는 25일 1억 원의 긴급 구호 성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가보훈처가 정전 70주년을 맞아 준비 중인 튀르키예 등 유엔 참전국의 헌신을 기리는 행사에도 적극 협력할 방침입니다.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애쓴 이런 어떤 부분들은 이게 애국심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이번에 그 터키 지진을 사고를 접하고 참 애통한 마음 깊이 참 그 애통한 마음이 깊고 그래서 종단 차원에서 또 성금을 준비를 하고 모금을 해서
터키 대사관에 지금 전달을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6.25 전쟁에서 튀르키예가 참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흘린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그분들의 오늘날 튀르키예 슬픔에 젖어 있는 튀르키예 국민들을 잘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에 대한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온 천태종은 이제 지진으로 슬픔에 빠진 참전국을 도우며 애국불교의 가치를 더욱 드높이고 있습니다. 천태종 서울 관문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BBS 불교방송이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과 함께 튀르키예 강진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돕는 특별 모금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BBS 불교방송과 아름다운 동행은 오는 23일 낮 12시 15분부터 오후 5시까지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5시간 특별 모금 생방송 아름다운 보시를 방송합니다. 방송 1부는 이효주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는 2부와 3부에서는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선업스님, 평창 극락사 회주 자용스님이 잇따라 출연하며 오후 4시 4부는 이선희 아나운서가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모금 특별 생방송은 라디오에 전국에 방송되는 가운데 낮 12시 15분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되는 1부는 보이는 라디오 제작을 통해 TV와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생방송을 통한 모금액은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돼 튀르키예 지진 피해 긴급 구호에 우선적으로 지원되고 이후 재해 재난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불교계 NGO 단체인 더 프라미스와 구덜드 자선은행은 오늘 긴급 파견팀을 튀르키예에 보내 한 달간 현지 구호 활동에 나섭니다.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이 중학교에 입학하는 탈북민 자녀들에게 책가방 등을 후원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 일화스님은 어제 동행 사무실을 찾은 최경희 삼정학교 지역아동센터 대표에게 책가방과 문구류 17세트를 전달했습니다. 일화스님은 탈북민 학생들이 학업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더욱 신경을 쓰겠다고 밝혔고 최경희 대표는 친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책가방 등을 선물해줘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천태종립 금강대학교가 2022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을 통해 학사 50명과 석사 2명, 박사 1명 등 모두 5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금강대는 어제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과 총무원장 무원스님, 종의회의장 세훈스님, 감사원장 진덕스님, 총장 직무대행이자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사무처장 거성스님 등이 동참한 가운데 학위 수여식을 거행했습니다. 모두 50명의 학사 졸업생 가운데 전체 수석을 차지한 행정학 글로벌 지역 통상학 일본 전공 김기훈 씨가 이사장상을, 전체 차석 행정학 전공 우은진 씨가 부이사장상을, 차차석 불교학 전공 박영서 씨가 총장상을 각각 받았습니다. 총무원장 무원스님은 이제 더 높은 성장과 발전으로 어엿한 어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목표를 향해 실천하면서 당당하고 정직하게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정하고 실천으로 옮기며 당당하고 정직하게 새로운 세상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에 앞서 금강대 총장 직무대행 거성스님은 금강대에서 배운 어진 마음과 전문 지식, 통찰력을 바탕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리더십을 펼치고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보살피며 협력하는 금강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문화재의 아름다움을 살려온 이금복 번화장이 국가무형문화재 기예능협회 이사장에 취임했습니다. 4대 궁궐은 물론 전국 천여 개 사찰의 기와를 새로 잇거나 보수한 장인 이금복 이사장을 전경윤 보도국장이 만났습니다. 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기예능협회 이금복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번화장 장인이십니다. 기와를 잇는 기술이죠, 번화장.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아주
특별한 분이신데 먼저 말이죠. 국가무형문화재 기예능협회 어떤 단체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국가무형문화재 하면은 잘 생소하게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는 쉽게 얘기해서 인간문화재를 라고도 하고 국가무형문화재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기예능협회는 기능은 국보를 만들고 쉽게 해서 숭례문이라든지 모든 국보를 만드는 작업도 하고 사찰의 불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조각이라든지 이런 탑 같은 것도 조각을 하는 게 기능입니다. 예능은 전통 그 노래죠. 창이라든지 판소리, 가야금 산조, 또 나가서 줄타기라든지 택견, 뭐 줄다리기, 그러니까 옛날 전통의 놀이를 가지고 예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예능협회는 우리 기능과 예능이 우리 인간문화재가 전체 모여서 하는 단체가 기예능협회입니다. 네. 우리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함께하는 단체인데 최근에 국가무형문화재 기예능협회 이사장 취임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소감이 어떠세요? 뭐 책임감도 많이 느끼시죠? 책임을 맡고 보니까 참 어깨가 무겁습니다. 참 할 일은 태산 같고 그래서 하나하나 이걸 풀어가려고 합니다. 네. 예, 이번에 그 이사장 이취임식 때 우리 이사장님께서 전통문화의 계승 그리고 협회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남다른 각오를 밝히셨다고요?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까? 예. 우리 그 전통문화는 나라의 보배이자 자산입니다. 그 국가의 자산을 저희가 보존하고 관리하고 이런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유산의 지킴이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들이 그걸 전통문화를 지키고 그 후손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사실은 이런 분들을 합당하게 대우를 해주고 국가에서 좀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현장에서는 또 이런 장인분들이 어려움이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는 뭐 대우나 예우를 바라지는 않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그 소장의 현장 관리인들이 설계로 가지고 도면 그걸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만 합니다. 예. 그 사람들은 학교 나와 가지고 설계 도면만 보고 공사를 하는데 저희들은 제가 뭐 50년 이상을 지금 이 공사를 했는데 저희들의 그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설계 도면이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와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건물의 수명을 좌우를 하는 게 기와입니다. 목수가 아무리 집을 잘 지어놔도 기와에 흙을 많이 놓는다든지 하중을 실으면 춘해가 쳐지고 썩가리가 쳐지고 그래서 종종 재보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 사찰이라든지 여러 건물에 있는 기와에 우리 선생님의 숨결이 다 스며들어 있군요. 웬만한 곳에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라고 문화재 분야 특성화 대학이잖아요. 네.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 개건 교수도 하고 계신데 특별히 이 기관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뭐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물론 문화청에서 관련한 대학인데 우리 그 전통 그 학교를 나오면은 전통문화대학을 나오면은 현장에 관리자로 책임자로 그 배출이 됩니다. 근데 그 학교에서는 실문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론 교육입니다. 거의 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실무도 좀
네, 그래서 우리 그 장인들은 교육을 좀 받는다면은 현장에 나와서 좀 도움이 크게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 이론 위주로 또 하는 모양이죠? 뭐 거의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죠. 예, 그거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리고 이 국가무형문화재 기예능협회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많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우리 장인들에 대한 관심, 또 국민들의 어떤 성원 이런 게 또 필요한 것 같은데 또 후원회원 모집 이런 것도 많이 중요한 거죠, 당연히. 그렇죠. 네. 저희가 우리 보유자들이 참 영세합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가 생긴 지는 참 12년 되었는데 그동안에 어려움을 겪었고 또 제가 이번에 그걸 맡았는데 저희는 사실이 지금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새를 얻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강남에 가면은 국가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무형문화재를 위해서 세워졌는데 지금 문화재단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국가무형문화재 발전을 위해서는 그걸 저희한테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가무형문화재 기예능협회 올해 주요 계획이라든지 뭐 전시라든지 공연 이런 것도 혹시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이제 금년에 이제까지 코로나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 단체가 그렇게 활발스럽게 운영을 못했습니다. 제가 맡고 보니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할 일이 태산 같다 했는데 그래서 저는 어느 그 단체하고 지금 기능 예능을 해가지고 1년에 크게 두 군데서 한 2번을 하기로 지금 선약이 돼 있고요. 또 일반 단체하고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단 하나 이거 사찰에도 산사 음악회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일반 그 음악보다는 이게 우리 그 전통 문화, 전통 가락 이것도 같이 접목을 하면은 제대로 맞지 않나. 저는 그래서 스님 몇 분하고도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서 지금 스님들하고도 좀 절충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앞으로 참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기예능협회 이사장 이금복 이사장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월 18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